그런 다음에 우리가 안전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질량이에요. 사람, 구조 하중이에요. 보통 우리가 드롭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80kg를 기준으로 드롭 테스트 하는 게 뭐냐면 등반 로프예요. UI에서 우리가 로프를 5번을 떨어뜨려서 로프의 끊어짐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인데 거기에서는 80kg를 매달아요. 물론 이제 트윈 로프는 좀 틀린데 50kg 매달는데 싱글 로프는 80kg 매달고요. 그 다음에 CI, 아까 그 로프와 관련돼서 설계계도에 대한 개념을 했던 곳이 이제 100kg에 100kg로 하고요. 그 다음에 NFA 같은 경우는 136kg예요. 35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로프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100kg를 잡아요. 한 사람 가중을. 그래서 간단하게 한 사람이 걸리면 100kg, 두 사람이 걸리면 200kg, 그 사람이 빼빼 마르든 뚱뚱하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질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KN이라고 하는 것도 마진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뭐 중력 가속도에서 0.96에서 0.98인데 원래는 100kg가 KN이 아니죠. 그러니까 0.98 뭐 이렇게 0.9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플러스 시킨 거죠. 더 계산해 보면 더 이제 질량을 더 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대원 한 명이 요구시 한 명 매달려 있다면 그냥 이 캔으로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계도라고 하는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 하중이 아니라 시스템에 걸려 있는 질량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경사 각도예요. 90도 각도에 100kg라는 하중을 로프에 매달았을 때 0.98캔이 로프에 하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90도에서는 한 명의 하중이 로프에 온전하게 다 걸린다는 뜻이에요. 20도에서는 1캔이 아니라 0.34캔만 로프에 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걸린다? 바로 바닥을 통해서 땅에 걸리는 거죠.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로프에는 0.34 정도만 딱 걸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내 체중에 걸리는 거죠. 200kg 걸렸을 때는 그렇다는 로프의 강도죠. 그죠? 자, 0.98캔을 90도에서 100kg가 로프에 하중이 다 걸리기 때문에 마늘에 100kg라 그러면 한 사람만 마늘에 매달렸다 그러면 안전계수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10배로 본다 그러면 로프는 몇 킬로를 견뎌야 돼요? 1000kg를 견뎌야 되는 거죠. 자, 100kg가 로프가 힘이 다 걸린다면 로프에다가 10배 정도의 안전마진을 준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이단 말이에요. 1000kg잖아요. 그리고 로프는 1000kg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로프와 관련된 견딜 수 있는 그 장비들도 다 1000kg만 넘으면 한 사람을 안전마진 내에서 구조가 하는데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근데 로프는 어떻게 해요? 항상 매듭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듭 강도를 기본적으로 한 30%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1000kg에 30%를 떨어뜨리면 700kg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300kg가 돼야 되는 거죠. 로프 매듭을 한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가죠. 여러분들 로프가 지금 당장 공장에서 지금 나오는 로프가 아니죠. 그러면 5년 썼어요. 1년에 얼마만큼 강도가 떨어질까요? 모르죠. 그죠? 사실. 그냥 대충 그럼 한 10% 정도를 떨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5년 동안 한 20%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로프 매듭 30%와 써서 강도가 떨어지는 20%를 따지게 되면 50%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로프는 기본적으로 1000kg가 필요한 게 아니라 1500kg를 견뎌야 되는 로프인 거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로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로프 강도. 밑에 보시면 자, 내가 쓰고 있는 로프를 얼마의 강도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11mm 로프냐 등반 로프냐 그 다음에 12.5mm 로프냐 이 로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도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듭 감소를 무조건 매듭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30%를 줄 거다. 우리 구조대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매듭이 하나 걸려 있으면 이 로프는 무조건 빼기 3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안전계수는 뭐 예를 들어 10배다. 저 같은 경우는 10배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훈련과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구조대에 이 도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11mm 로프를 써서 30kg예요. 30%의 감소를 했으면 얼마가 되죠? 2,400kg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2,100kg가 되는 거죠. 그죠? 로프가 2,100kg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전배수 10을 빼버리면 하중은 얼마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2.1까지 가능한 거죠. 2,100kg 가는 로프에다가는 10배의 안전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2.1캔의 하중 이상을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1배가 되는 곳까지만이 안전계수 허용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 구조대 로프가 30캔이고 로프 감소를 30% 봤을 때 2,100kg가 나가는 로프를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매달렸을 때는 90도까지 다 허용 가능하다. 3명을 만약에 로프에 매달았다 그러면 구조대원이 로프에 3명이 걸려있다 그러면 40도까지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프로 가능한 허용치 범위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12.5mm 갖고 만약에 우리가 로프를 갖고 있다 그러면 40개, 자 11mm 30개와 12.5mm 40개는 공장에서 나올 때의 강도값이에요. 11.5mm는 NFPA 기준의 G등급을 갖고 있는 로프이기 때문에 40K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NFPA G등급이 찍혀져 있어요. 11mm 로프는 NFPA의 T등급인데 20K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태틱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전부 다 30K 로프를 만들어내요. 30K 이상. 그래서 이거는 로프를 만들어냈을 때 나오는 강도값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조대의 로프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12.5mm를 썼을 경우는 바로 이 범주네요. 노란색. 빨간색은 11mm 로프를 갖고 있든 12.5mm를 갖고 있든 우리는 이 각도 안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즉 3명이 매달렸을 경우에는 80도 각도에서는 12.5mm도 안전계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94잖아요. 안전계수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만 구조를 못하는 하중은 아닌 거죠. 안전계수를 무시해버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지금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 이 사람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만일에 이렇게 구조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구조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죽어. 그러면 야 지금부터 안전계수 확연하게 떨어져서 4배수로 떨고 어쩔 수 없어. 대신 안전계수가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시스템의 운영은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잘해야 돼요. 구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틀이다. 이 틀을 기본으로 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 도표 자체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도표에 이 색깔이 그려진 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로프가 다 똑같지 않죠? 그러면 이 로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상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안전계수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는 해야 되고 안전계수는 나오지 않고 그렇다면 안전계수를 떨궈뜨려서 구조할 수 없는 방향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0도 각도지만 높이가 얼마 안 되는 경우, 또 이런 경우 밑에 눈이 많아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확보 지점이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 스크류 박아서 아니면 바위에서 돌려봐야 굉장히 약한 부분, 이럴 때는 안전계수를 떨어뜨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백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으로 요거 잘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확보 지점이 없어요. 백업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백업을 하지 않고 보강을 통해서만 밑으로 구조를 해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그 한 단계 아래 또 로프 구조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로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대신 밑에서 로프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 정해진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대. 거기에서 가감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반드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를 반드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구조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발생되는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된다 그러면 바로 이중화는 필수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거나 또 그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중화가 뭐라 그랬죠? 바로 확보와 그 다음에 투포인트죠. 이것이 백업과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동쪽 로프를 사용할 때는 0.5 미만, 그 다음에 정적 로프를 사용할 때는 0.2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충격력.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조하는 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가해지는 중량이 중요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백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충격량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cm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더 이상 추락시키지 않게끔 하는 거. 확보 라인을 운영할 때 아니면 확보 지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충격이 발생될 때 그 충격의 거리를 30cm 이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충격 하중을 한번 볼게요. 메인 라인이 있고 확보 라인이 있어요. 메인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확보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바로 충격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충격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비가 파손되거나 로프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백업으로 쓰는 두 번째 라인이 얘가 끊어졌을 때 얘가 딱 잡아주는 백업의 역할인데 결과적으로 그 백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가 안 되는 거죠. 파손되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 시스템, 그 확보 라인을 권장하는 장비를 테스트할 때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해요. 얼마를 갖다가 떨궈뜨리냐면 아까 우리가 로프를 할 때는 80kg, 100kg, 135kg, 뭐 136kg 이렇게 떨구잖아요. 근데 얘는 15Kn을 떨궈요. 15Kn을 최대치로 보는 거예요. 추락을 주는 15Kn을 놓고서 뚝 떨궜는데 이상이 없어. 그리고 계속 작동이 가능해. 그리고 됐어. 얘는 확보 장비로서 통과된 장비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MPD 정도밖에 없어요. 뭐 540도라고 하는 장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쓰는 장비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ID 같은 경우는 확보 라인으로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확보 라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충격력을 없애게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저기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로 해서 이제 쭉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최대치 15K이라고 본다면 뚱 떨궈졌기 때문에 이것도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가 아니라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전계수가 1.17대 1이 나오거든요. 이런 값은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져갈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안전계수는 1.17대 1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 힘이 발생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장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장비를 바꿀 수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꿔요?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이 15라고 하는 숫자를 낮춰야 되겠죠. 얘를 12K로 만들고 6K로 만들면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장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으로 만드는, 저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량이 15캔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운영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로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비로 한도 끝도 없이 높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구조대원의 능력과 바로 스킬에 의해서 바로 이 충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BCCTR이라고 하는데 지금 BCCTR은 단순하게 협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보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도 만들어냈고요. 이 확보에 대한 개념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또 바꿔서요. 안전계수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2016년도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아마 테스트 되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계수 안 써도 돼. 안전계수보다는 더 좋은 기준으로 이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왜 이거 있죠. 옛날에 CPR 지금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CPR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나요? 아니죠. 옛날에 했던 방법보다 지금의 방법이 더 유효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시스템도 그래요. 구조 시스템도 옛날에 제가 다이빙 96년대 초창기 때 배우던 다이빙 기술 갖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테크니컬 다이빙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 레포츠도 아주 아래쪽 레포츠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갖고 다 구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유효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옛날의 기술 갖고 지금 유효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쓸 줄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아샵하고 뭐예요? 옛날에 우리 아샵 대신 뭐 썼어요? 그 뭐라 그래요? 네, 션트 썼잖아요. 근데 지금 션트는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션트를 옛날에 썼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션트는 유효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백업 기술 중에, 장비 중에, 백업 장비 중에. 그러니까 현재 항상 유효한 기술들만 계속적으로 반복 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기술의 속도가 발전이 미처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가 되냐면 과거의 기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나가는데 지금 교재가 계속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일단 빨리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들을 빨리 먼저 쫓아와야 그 다음에 나가면서는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앞서서 먼저 갔으면 그거를 끌어줘야 돼요. 그 끌어주는 거는 일단 텍스트된 매뉴얼이 먼저 필요해요. 매뉴얼 속에다 집어넣고 그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존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제가 먼저 많이 해봤고 경험도 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끌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각 지역별로 좀 끌어가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이중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추락계수, 충격력, 그 다음에 안전계수 부분에도 동적과 정적 시스템의 안전계수, 이러한 부분, 백업과 공항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